세 번째 주제는 문흥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대만 해협 위기의 본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문 교수님은 세미나 자료집의 47쪽에 보면은 양력이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분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권 박사님이 지금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이 전쟁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런던이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블레방다리 가가지고 잘 싸우고 돌아왔다고 박수 치던 생각이 납니다. 조금 좀 가라앉히시고, 왜냐하면 대만과 중국은 아직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탄이 아직은 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차분하게 할 필요도 있고, 다만 무슨 문제냐면 만약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 전쟁이 나면은 이게 이스라엘 무슨 우크라이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실 대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면 중국이 몇 개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중국 친구들하고 너희들은 중국이 아직 몇 개인 줄 모르고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하나냐 두 개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 달리 얘기하면 중국을 통일할 것이냐 대만이 독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1시간짜리입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4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대만 문제의 본질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과 중국의 대만 해협의 위기냐 평화냐의 문제는 대만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의 정책을 바꾸면 대만 해협에서 파도가 높게 치고, 또 대만과 좀 냉랭하게 지내고 중국과 지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대만의 독립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시진핑입니다. 역시 시진핑은 여기서 일국양제라는 건 뭐냐, One Country Two Systems,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제도,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 이걸 일국양제라고 합니다. 홍콩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홍콩은 지금 일국양제가 아니에요. 일국일제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뭐 1점 잘해야 일국 1.5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국양제를 고수하느냐 마느냐는 뭐냐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할 것이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통일과 독립. 시간이 흐른다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어디에 유리할 것이냐, 독립에 유리할까 통일에 유리할까, 중국에 유리할까 대만에 유리할까. 얼핏 보기엔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게 사이즈도 그렇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져보죠. 이 크기만 가지고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대만 문제와 중국의 문제가 이 무슨 취미 삼아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젊었을 때는 대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중국, 프리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쪽은 중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반공국가로서 1, 2등을 서로 다투던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라는 것은, 그리고 대만 해협이라는 것은 주요 이 해위자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전쟁의 이후에, 한국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중국과 미국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저희만 아주 굳건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만 해협에 파도가 치고 전쟁이 나면 우리는 그냥 괜찮은 건가? 우리는 무사태평한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우선 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원치 않습니다. 즉 중국이 얘기하는 레드라인, 대만 문제의 레드라인은 뭐냐면 대만의 독립 선언입니다. 그리고 외세의 노골적인 간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레드라인의 가장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대만 독립 안 시킬 것이다. 왜 안 시키죠? 그 프리차이나하고 저쪽은 공산 국가인데 왜 안 시킬까요? 미국이 대만 문제는 지금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소위 건설적 개입이라는 것은 많이 도와주고 개혁개방 좀 더 이 공산주의적인 이 색채가 좀 덜 빨간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바뀔 거다. 사회적으로 다원화된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뭔가 좀 이 서방 세계하고 좀 근접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줬던 겁니다. 웬만한 문제는 눈 감아줬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공산주의는 더 강한 것처럼 느낍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압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건설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경쟁자고 도전자, 시스테믹 챌린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유일하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은 대만입니다. 중국을 약올리는데 대만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대만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근데 왜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상유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이 더 급했기 때문에 소련을 막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대만 문제는 덮어뒀던 거죠. 근데 중국이 너무 올라왔어요. 이제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 문제와 양안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명했던 계약서가 많아요. 뭐 3개 공동성명, 뭐 무기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빗줄 치면서 당구장 표시하면서 야 이때 내가 이랬는데 너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불신이 올라가죠. 미국은 니들이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럼 중국은 뭐라고 그래? 야 옛날에 뭐 다 그거 뭐 그냥 넘어가 놓고 왜 지금 서 이러느냐. 아니 국제 정치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국제 정치는 현실적으로 뭐 깡패 사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센 깡패가 힘이 아주 짱짱하게 있고 유일 패권을 유지할 때는 2등, 3등, 4등 깡패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럼 1등이 뭔가 뭐 이 당뇨도 생기고 뭔가 뭐 무릎도 아프고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것 같으면 2등, 3등이 살살 찔러봅니다. 국제정치가 그렇습니다. 무슨 뭐 이 국제정치라는 게 무슨 뭐 어떤 뭐 같은 종교의 민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일까? 독립은 안 시키더라도 약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의회 지도자를 통해서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이 하원 의장으로 대만에 갔죠. 그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미국의 외교의 상당 부분은 의회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동아태 소위라든가 외교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회가 전복적으로 소위 그 타이완 코커스라고 합니다. 친대만 의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잠잠하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보면은 이 메카시라는 사람이 하원 의장 됐다 해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친대만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대만을 계속 지원을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하지만 독립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원차이나 팔러시를 유지할 거라는 건데 미국은 원차이나 팔러시라는 말을 쓰고 중국은 원차이나 프린시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프린시플과 팔러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중국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원칙 하면 좀 더 고정되어 있고 소위 그 소브레인티, 주권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정책이다. 내가 언제 원차이나 프린시플이라고 쓴 적이 있어. 미국은 쓴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은 벌써 30년, 40년 두고
다시 따져보고 계약서를 꺼내볼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 미국은 이 현상 유지를 by either s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는 대만도 지지하지 않고 통일을 추진하는 중국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대만이든 중국이든 너희들 어느 누구도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라는 거죠. 뭐 외교 정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졌죠. 대만하고 미국하고. 많이 가까워졌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저는 이제 항상 그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 관계를 그냥 단선적으로 외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오르렁거리는 거 같지만 속으로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저렇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각 분야별로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이게 뭐 선거에 유리할까? 아니면 뭐에 유리할까? 이거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사실 많은 분들이 냉철하게 얘기하면 많이 망가졌거든요. 여러분들 트럼프와 같은 사람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미국 의회에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의장 자리에 구두 올려놓고 구두발로 있은 적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모든 나라의 정치가 상당히 지금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한 위원장님이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구성원들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큰 과도기에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일국 향기를 고소할 것이다. 고소할 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지금 각 파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분명히 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고 엄포를 놓지만 실제로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의지만 있다고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도 충분치 않고 능력도 충분치 않다. 그 의지는 뭐냐? 왜 항상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하면은 그리고 까불면 말이야 니들 머리 우리 이 인민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 흘리고 난리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국내 정치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진핑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원래 10년 하기로 되어 있는 걸 15년 늘리려면은 핑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 대만 문제 큰일 났네. 내 조국의 통일을 이룰 때까지.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대만 문제가 부각이 됨으로써 손해를 보고 미국과의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용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 다 그렇죠. 모든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전 세계 지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굉장히 강성 아닙니까? 그 권력에 사실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푸틴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러시아 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 총 받기 전에 내려오겠나 하는 얘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하고 볼 때 시진핑이 예를 들어서 무력 사용을 한다. 엊그제 대만이 미국 학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매슈 포틴저라는 옛날에 안보부 보좌관이 시진핑이 전쟁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이원이라는 대만 총독도 참여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만에서는 민진당 쪽에서는 뭔가 지금 중국의 어떤 나쁜 거를 해야 내년 24년 1월에 총독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정말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슈 포틴저 같은 사람 딱 골랐겠죠. 시진핑이 전쟁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부담 안 느끼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보면 뭐예요? 무력 침공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권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저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제1의 적이 누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누굴까? 미국? 일본? 푸틴? 누굴까? 저는 중국 내에서 취직 못하고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는 20대, 30대입니다. 어떠한 체제에 이념을 막론하고 내부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정권은 힘이 빠지게 돼 있고, 시진핑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것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 물론 강할 때는 강해야 되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굳건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제가 중국 젊은이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너무나 바뀌었어요. 시진핑이 얘기하다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헌법을 고친 거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나 중국의 젊은이나 공통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일국 양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왜? 이보다 더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 지금 현재 일국 양제라는 건 통일 방식의 가장 평화적인 방식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대만 해방이라고, 대만 통일이라는 말 안 썼어요. 그러다 지금 통일이라는 말 쓰죠? 그럼 앞으로 해방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씁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 일구양제를 버리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통일과 독립은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당연히 유리하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양안 관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를 남북 관계하고 좀 혼동하세요. 우리는 백두산 천지가 아주 만세 보다가 그 다음에 다 폭파해버리고 모든 걸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남북 관계는 아주 이런 그 불안정 변동성이 크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국과 다니면서 장사해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대만에 호텔에 가서 중국 돈 바꿔주세요. 바꿔줍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해요. 내가 만약 여기 이런 대만에서 지금 이 강연을 하고 있다면, 대만 교수라면 제가 이 강연 끝나자마자 평양을 가야 됩니다. 평양 가서 주례를 서야 됩니다. 타이페이 있다가 북경 가서 주례 서고 상해 가서 주례 서고 돌아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대만하고의 이 양안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독립과 이 소위 대만 입장에서도 그러면 독립을 할 것이냐. 독립을 한 번 하다가 손해를 아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수이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그 인권 변호사나 민주 이런 쪽이 심하게 나중에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진수이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인권 변호사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패해가지고 자기 딸 결혼하는데 공군 1억을 동원해가지고 하객을 치료를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그래서 정신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서 이 사람이 이 교도소에서 막 체조를 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서 내가 대만 친구한테 야, 창피하다. 빨리 죽지. 오래 살려고 체조하냐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켜놓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먼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통상 이런 법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 저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왜 대만은 1895년에 일본 식민지가 됐다가 이 사람들은 국민당 식민지라고 그러거든요. 과거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대만의 미래를 사로잡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이걸 벗어나야 된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는 왜 고래싸움의 새우가 되는 이런 불쌍한 신세냐.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함부로 독립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추진했을 때 그 자기들이 받는 손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코로나 때에도 통상 무역량이 늘었어요. 2천억 달러 정도 지금 합니다. 최근에도 조금 떨어졌지만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단절됐는데도 무역량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남북
국가관계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통일과 독립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럼 중국을 버리고 갔을 때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좀 남쪽으로 가서 다른 데 찾아볼까? 중국을 대체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쨌든 뭐 이런 부분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를 볼 때 첫 번째로 저는 중국과 북한의 밀착입니다. 아까 우리 권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그 따렌하고 그 루이순 쪽을 다녀왔는데 뭐 겉으로 보면 뭐 별 뭐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무슨 뭐 내가 좋아해서 김정을 좋아해서 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미국이 괴롭히니까 미국을 괴롭히는데 중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수단은 뭡니까? 북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2의 이 한미원조 6.25 때 했던 그거는 쓰지 않지만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러시아와 북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중국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무기가 가고 뭐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살짝 빠져 있어요 중국은.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 친구나 러시아 친구들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에게 푸틴하고 비교하면 엄청 화낼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어디 나를 시진핑을 푸틴하고 비교해? 어떻게 푸틴하고 나를 비교한단 말이야? 국제적인 역량이나 국가의 지금 경제력이나 위신이나 풍기는 풍모나 어디 푸틴 같은 정도하고 나를 비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북중러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은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으로 밀착은 하지만 북한과 중국 간에 근본적으로 불신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을 좀 더 이용해서 미국을 좀 더 괴롭히고 우리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동맹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우려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 이제 이 큰 문제인데요. 북한 비핵화라든가 북한의 어떤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는 많은 부분에 협력을 했어요. 같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시간 안 먹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아 우리 뭐 북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왜 그러는지를 그 핵심을 좀 봐. 그리고 북한이 그때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때 도와줄게. 그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당신들 하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적어도 북한 체제의 안보, 경제적인 어떤 그 생존을 지지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 우리 간섭 안 할게. 약 올리지 않을게. 너 마음대로 해. 이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 중국이 건설적으로 와서 우리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 그 군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시지만 현실적으로 대만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어렵지 않나요? 뭐 전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이거를 굉장히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냉철하게 얘기하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은 누굴 위해서 와 있습니까? 1차는 미국의 국익가 아닌가요? 그리고 주일 미군 입장에서 지금 이 일본 요인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 문제에서 일본은 대만을 50년 동안 식민 지배한 국가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대만에 강아지 다니는 길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만 섬에 100km 떨어진 요나구시 그쪽에 섬이 있어요. 어떤 데는 위에서 미사일이 넘어갑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호시탐탐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솔직히 대만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여기에서 저는 항상 그 한국과 대만 관계를 좀 더 정돈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대만 대표부나 이런 활성화 좀 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우리가 지금 경제력으로 보면 5위, 6위의 국가입니다. 통상량이 5위, 6위 국가예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 한 50위, 60위 정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이나 외교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거의 뭐 100위권 박단대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라. 그 대만 대표는 외교부에서 좌천됐다고 화내지 말고 정말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만 문제나 이래서 여기 그 저는 이제 선후배들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군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이따금씩 좀 세게 하시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말을 세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수위가 사실은 맥시멈이에요. 대만 해협이 평화가 깨지면 동아시아 한반도가 위협을 받게 되고 따라서 우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가 근데 그 정도가 아직도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 대만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인데 이게 소위 국제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이 끼어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원죄를 알아라. 대만 문제가 왜 생겼냐. 니들이 식민 지배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생긴 거 아니냐. 마치 한반도 남북 분단이 왜 생겼지 했을 때 따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 중국과 대만의 불똥이 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면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 채널이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분도 우리가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아유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제한인데요.